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오늘도 수업 무사히 잘 마치고 왔고요. 맨날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재미도 있지만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꼬박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 저녁 때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보람은 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 보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알고 그 아이콘하고 메뉴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메뉴들이라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써오긴 했는데, 그래도 프리미어 프로를 제대로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 패널 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메뉴들도 한 번씩은 다 훑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순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패널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살펴보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또 배운 것이 그 모션 기능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거나 확대했다 줄였다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이런 것까지를 배웠는데 한 영상에 다 담기에는 또 너무 길고 복잡할 것 같아서 우선은 프로젝트 패널 살펴보기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항상 열어놓고 수도 없이 써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런 기능들인데 요 위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뷰 썸네일이라 그래가지고, 썸네일은 이런 손톱을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 그 클립들이 어떤 클립인지를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창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요 그 프로젝트 패널의 위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 보면 프리뷰 에어리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닫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또 여기서 프리뷰 에어리어를 다시 체크 표시를 해주면 요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 영상을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 에어리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무슨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뭔가 하면 아이템 디스크립션이라 그래가지고 요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한 그 기초 설정들,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영상이고 1920-1080p에 점 하나는 1.0으로 해서 스퀘어, 정방향으로 만들어진 점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 아래쪽에 보면 길이라든지 그리고 이 오디오, 그러니까 음성이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는가, 4.8kHz라고 4.8kHz로 압축되어 있고 스테레오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프리뷰 썸네일, 여기 프리뷰 썸네일이고 여기가 아이템 디스크립션,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정보는 이게 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정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그 프리뷰 썸네일 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양이 있고 플레이 하는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요, 플레이는 그냥 여기서 요 영상을 이렇게 보겠다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정지 재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정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 정지 재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그 썸네일들이 요 밑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아이콘 뷰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큰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영상이 뭔지를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위쪽에 요걸 보시게 되면 내가 지정한 부분의 영상이죠. 지금 요 영상으로 해볼까요? 이 영상이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는 나오게 되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지금 이제 드론을 만지고 있는 요런 장면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요거는 이제 그 포스터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요 프레임을 이 영상의 썸네일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요 장면을 이제 이 영상에서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움직여서 그런데 이 영상을 그냥 기본으로 두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포스터 프레임이라 그래 눌렀던 요 장면이 보여지게 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이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진기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만들어 두게 되면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이 클립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눌러보시면 리스트 뷰라고 있습니다. 요건 뭐 그 단축키는 컨트롤 페이지 업인데 굳이 요거까지 단축키는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리스트라고 하는 건 요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콘 뷰는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요 그 아이템 뷰, 리스트 뷰 요 옆에 보시게 되면 요 슬라이드 바가 하나 있는데 CS6에서는 요 옆에 작은 산그림, 요쪽 편에 반대편에 큰 산그림에서 산그림이 두 개가 보입니다. 요거는 아이콘을 작게 보게 하고 크게 보게 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인데 굳이 그 두 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요렇게 당겨보면 이 썸네일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리스트 뷰에서 역시도 요 썸네일이 보이도록 해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이 썸네일이 크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이 영상이 뭐지 클립이 어떤 거지 이런 거를 찾아야 될 때 요 기능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썸네일이 조금만 키워 놓겠습니다. 요 썸네일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요 프로젝트 패널의 드롭다운 메뉴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변경이 가는데 리스트 뷰, 아이콘 뷰 가능하고요. 여기 썸네일스라고 적혀 있는 것의 체크가 없어지면 요게 요런 그 영상이다, 뭐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만 나오지 뭔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럴 경우에 요 프로젝트 패널에 그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요 썸네일즈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눈으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 클립을 보면 이 그 편집을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요 뒤쪽으로 보시면 이 메타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옮겨 보시면 이 각종 기능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들이 아니고 요 클립에 대한 정보죠. 뭐 스타트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요거 가지고 보면은 그 뒤에는 여기 이제 뭐 비디오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 요거는 그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소스 창에서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지정을 해줬을 경우에는 요 그 프로젝트 창에 있는 소스들도 그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 넣으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잘라진 부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비디오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위에를 눌러서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메타데이터에 들어가는 각종 정보들을 종류별로 수도 없이 많이 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만 해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굳이 몰라도 큰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필요하다라면 이 속에서 메타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그 물결무늬 표시죠. 탭 키 위에 있는 거를 눌러서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게 한꺼번에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줄여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항상 요건 지워놔야 되겠네요. 요건 지워놓도록 하고 항상 이 그 클립들을 타임라인에 시퀀스에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으로 시퀀스에 집어넣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utomate to Sequence 이건 뭔가 하면 시퀀스 자리에 그냥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 나옵니다. 보시면 셀렉션 오더가 있고요. 소트 오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집어넣을 때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 소팅을 해서 정렬을 해서 순차적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뭐 이런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나 액션캠에서 영상을 찍어오게 되면 번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클릭을 하다가 보면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셀렉션 오더가 아니고 소트 오더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쭉 정렬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 플레이스먼트는 보통 보면 이제 시퀀스리라고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시퀀스의 타임라인에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오버라이트 모드로 집어넣을 것이냐, 인서트 모드로 집어넣을 것이냐. 오버라이트 모드와 인서트 모드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클립에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때 한번 먼저 하나 집어넣어 놓고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트 모드로 하나 집어넣어 놓고 제가 시간 표시 막대를 요쯤에 갖다 놨고요. 다른 클립 말고 사진으로 할까요? 예, 뭐 아름드리 낙관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집어넣을 때 보시면은 오버라이트 모드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이 자리에 덮어쓰기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덮어쓰기를 하고요. 잘라놓고 이게 좀 작아야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컨트롤 K로 뒷부분을 잘라내고요. 자, 이 부분에 표시를 해놔놓고 잘 보시면, 자, 사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그냥 오버라이트 모드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OK를 집어넣게 되면 요 영상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집어넣는 오버라이트가 돼서 들어가게 되죠. 반대로 요거를 인서트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모드로 하게 되면, 인서트 에디터로 하게 되면 요렇게 그 클립을 자르면서 뒤로 밀면서 들어가죠. 요거는 뭐 우리가 인서트 오버라이트 모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밑에 요게 중요합니다. 오디오라든지 비디오의 트랜지션, 그러니까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2개를 한번 선택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해서 넣어도 되거든요. 자, 사진을 선택해서 넣는 위치는 뭐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해서 인서트 하는데 그 체크를 해놨습니다. Apply Default Transition 이렇게 해놨으니까 OK를 누르게 되면 요거 2개 사이가 잘 보시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그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효과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그냥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효과를 제거를 하고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똑같이 2개가 들어갔지만 이 장면이 그냥 탁 바뀌게 되죠. 요 차이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를 준 것과 안 준 것과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진을 여러 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 트랜지션 효과를 기본적으로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타임라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파인드 기능입니다. 뭐 여기는 뭐 레이블로 찾을 수도 있고, 요거를 그 색상으로도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보면은 제가 MP3만 찾고 싶다. MP만 눌러도 이렇게 되죠. MP3만 이렇게 쭉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뭐 내가 만약에 MOV를 찾겠다. 이렇게 치면 끝자리가 MOV로 된 것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게 지금 현재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클릭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스 클립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것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장면별로 모아서 여기서 보면 bin이라고 그러죠. bin이라고 하는 그 폴더 같은 것을 만들어서 따로 모아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되지만서도 보시면 음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럴 경우에 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new bin이라 그래가지고 새 폴더 같은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름을 제가 음악으로 해보겠습니다. 음악 이렇게 해놔 놓고요. 자, 음악이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 mp3만 쭉 다 선택을 한 다음에요. 요거를 그대로 끌고 이렇게 들어가서 음악에 딱 갖다 놓게 되면 이 한 칸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음악을 딱 줄여주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음악은 없이 음악은 요 음악 속에만 다 들어있게 되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폴더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모아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왕 만드는 김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방법을 요 사진이죠. 사진을 제가 따로 여기 뉴 빈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으면 사진이 요 빈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저는 사진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진하고 음악을 따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퀀스만 따로 모아둘 수도 있겠죠. 시퀀스가 이게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럴 때 여기다가 시퀀스를 집어넣으면서 요거는 시퀀스만 모아두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향후에 관리를 할 때 시퀀스는 요쪽에 그리고 동영상 클립은 요쪽에 뭐 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그 2대로 찍었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찍은 거는 요쪽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향후에 작업할 때 굉장히 이렇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편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건 뭐 쓰레기통은 보시나 안 보시나 클릭해서 쓰레기통을 누르면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으면 지워지겠죠. 지워지는 거고 요거는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도 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뉴 아이템이라고 있습니다. 뉴 아이템이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다. 뭐 시퀀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데 우선 시퀀스부터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스를 이제 요거는 요 장면에 것만 쓴다 생각을 했고요.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 요 시퀀스 설정하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항상 시퀀스를 만들 때는 요 설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소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영상이 4K로 찍었는데 영상이 너무 무겁다. 이제 4K로 찍은 좋은 영상을 이제 그 FHD 정도로 줄이겠다. 이럴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것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HDV입니다. HDV에서 1080p냐, 뭐 720p냐, 뭐 요런 정도 하고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이냐, 뭐 24프레임, 25프레임이나 요런 정도만 선택을 해주고 나서 OK를 누르게 되면 요 시퀀스 이름 주고요. 시퀀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에 MVI 언더바 730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시퀀스2가 이렇게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 시퀀스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시퀀스들을 만들어 두고요. 이 시퀀스들을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이제 새로 만든 시퀀스가 요 밑에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퀀스2가 이쪽에 있네요. 시퀀스2를 쥐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시퀀스 속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시퀀스들 속에 있습니다. 시퀀스들 속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시퀀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 탭들을 클릭하면서 요 시퀀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폴더죠. 빈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관리하는 것은 향후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 아이템, 뉴 아이템 하다가 말았네요. 뉴 아이템 속에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뉴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시퀀스 만들기, 쉐어드 프로젝트, 요거는 뭔가 공동 작업을 할 때 공동으로 뭐 사용할 프로젝트를 만드는 요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파일은 이제 말 그대로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으로 된 파일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뭔가 요 밑에 거부터가 중요한데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크기하고 프레임하고 쭉 나오죠. 픽셀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어디로 갔나요?
아, 그렇죠.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뭔가 하면 조정 레이어입니다. 나중에 이 밑에 있는 영상들에다가 뭔가 특별한 효과를 줘야 될 때, 여기 있는 클립 자체를 만지게 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을 하나 만들어서 그 비닐에다 뭔가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시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 이제 뉴 아이템에 보시게 되면 바 앤 톤이라고 있습니다. 바 앤 톤, 요거는 뭔가 하면 그 우리가 누르면 이쪽에 만들어져 있죠. 옛날부터 TV 그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조정하는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도 이렇게 나오고요. 뭐 요거는 요즘은 그진 쓰진 않았는데 이 옛날에 뭐 요즘도 쓸 수도 있습니다. 색상을 맞춘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여기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옛날에는 영상 앞에다가 이런 거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뉴 아이템 밑에 보면은 그 블랙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블랙 비디오는 뭔가 이것도 사이즈하고 지정할 수가 있는데 OK를 누르면 이게 까만 배경화면이 나옵니다. 투명이 아니고 까만 배경화면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 뒷배경으로 깔아가지고 써야 될 거, 까만색으로 배경을 써야 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뉴 아이템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캡션 요거는 그 CS6에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칼라 매트라고 있습니다. 칼라 매트는 뭔가 하면 요것도 배경화면으로 쓸 때 요거를 어떤 칼라를 쓸 것인가 배경에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뭐 초록색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분홍색? 보라색 계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요 칼라 매트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색상 번호나 이런 거 주셔도 되고요. 자, 칼라 매트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뒤로 좀 옮겨놓고요. 아름드리 여기 있네요. 요건 배경이 투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보면, 자, 칼라 매트가 여기 들어가니까는 아름드리 배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칼라 매트를 옆으로 옮겨 볼게요. 자, 요 공간이 뚫혀 있는 곳에 배경 색깔을 주는 겁니다. 칼라 매트를 요 색깔로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다른 색깔로 또 줄 수도 있겠죠. 이걸 조금 키운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라 매트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라 매트 색깔을 이번에는 뭐 녹색 계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 한번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자, 이게 우리가 쓰다가 보면은 투명한 개체들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 제 아름드리 요 이름 자체가 그런 역할인데요. PNG로 만들어 가지고 배경이 투명한 그림입니다. 투명한 그림인데 뒷 배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넣어주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요 색깔 칼라 매트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요쪽에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위에 올렸기 때문에 두 번째 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색깔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자, 보시면은 그 색깔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만드는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 방법 말고 다른 조정 레이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요렇게도 쓸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뭐 이런 기능들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그 뉴 아이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HD 바 앤 톤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 요게 요 모양에서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틀립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 보면 좀 전에 봤던 화면 조정 화면하고 조금 틀리죠. 요거는 그 HD급 화면을 위한 이런 화면 조정 그림이고 소리하고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유니버셜 카운팅 리더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 영화 같은 거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숫자 막 돌아가면서 8, 7, 6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뭐 배경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기본 색상인데 기본 색상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만들어졌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이제 요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8, 7, 6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새로 만들기 할 때 하나 더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와이프 컬러 닦아내는 컬러를 빨간색 비슷한 계열로 바꾸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라인 컬러는 뭐 하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하얀 빨간색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숫자 색깔은 눈에 확 띄게 그럼 여기다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아유 촌스러운 색깔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촌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이거 한번 넣어서 또 보겠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마지막에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눌렀습니다. 아름드리가 이렇게 가끔씩 당황하는 일을 잘 합니다. 자, 뉴 아이템 속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트랜스퍼런트 비디오? 요거 역시도 투명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거 역시도 조금 전에 했듯이 여기 보시면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투명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이런 정도로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보면은 쓰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순서가 막 헷갈립니다. 순서가 막 헷갈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각종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각의 폴더들을 만들어서 종류별로 또는 씬별로 모으는 거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썸네일 보기라든지 이제 아이콘 보기라든지 목록 보기라든지 이런 거 하고 썸네일이 보여지게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가 우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첫 시간으로는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